자가면역 질환은 참 어쩌면은 양날의 칼이죠. 면역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원래는 인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시스템인데도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올바르게 작동 못하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것들 일들을 벌리죠. 예. 무슨 이런 자가면역도 있지만 그것이 또 췌장에서 일어나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계통이라든가 결합조직에서 일어나면요, 류머티즘이라든가 전신성 류머티즘,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은, 예, 오죽 힘들면은요,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자살을 하겠어요. 옛날에 그분 있었죠. 웃음 치료사, 웃음 전도사. 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웃음이 좋고 웃는 게 좋다라고 막 그렇게 전도사같이 강사를 하시던 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전신 류머티즘 환자였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최종적으로는 뭘 해요?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 부분을 갖다가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한테 일어나는 어떤 거요? 루푸스. 예, 마치 이 늑대의 얼굴과 같이 여기 얼굴에 나비 모양으로 벌겋게 반점이 일어나죠. 생기죠. 그 모습이 꼭 늑대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병명이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예, 저는 루푸스 뿐만이 아니고 류머티즘 다 여러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루푸스는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 경험담을 얘기하자면은, 예,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나중에 했지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만큼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면역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걸 전문 의료인들도 올바르게 그걸 또 알려야 되는데, 글쎄요, 이 면역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갖다 먼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뭐예요? 활동력이 강하면 뭐예요? 내 몸을 공격해버리면은 그거는 독입니다. 독.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좋다라는 개념은요, 면역세포도 충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력도 충분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느냐, 적군과 아군을 확실하게 가려내서 제대로 처치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럼 면역이 약하다가 아니죠. 면역이 나쁘다가 돼야 되죠. 그럼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빠요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면역세포가 힘도 없고 활동력도 떨어지는 것. 두 번째는요, 숫자도 떨어질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적군과 아군도 못 가리고 부자비하게 공격해서 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까지도 공격해서 오히려 몸에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쁜 거죠. 예. 이것의 원인은 뭐냐? 면역세포의 지능입니다. 지능. 적군과 아군을 못 가려내는 또라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면역세포의 지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건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서양에서 발견한 물질 중에서 트랜스퍼 팩터라는 물질은 그 작동을 하는 건 맞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 자체에서 공격 대상을 갖다가 엉뚱하게 정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물질이 들어갈 때만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의 문제다? 경락 에너지의 과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특히나 어디에서요? 사이토카인을 과잉 분비하는 게 어딥니까? 간입니다. 간. 예.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건은 간 목경에서 바로 그 경기, 그 경락의 에너지로서 그걸 조절을 하는데, 그것이 과잉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자가 면역의 원래의 기전인데, 예,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그걸 과잉으로 부추기는 그 인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정확히 적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거 하나만 쓰면은 다 해결이 돼. 해보세요.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재발하고. 왜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 살았잖아. 이렇게 갖다가 들이붙여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면역 억제제를 쓰죠.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한 2차 피해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엮이고 거기다가 염증 많으면 또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과잉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럴 때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이 건선은 둘째치고요. 아토피는요, 어릴 때부터 발병을 하잖아요. 아기 때부터 이제 태열이라 그럽니다. 태열, 동양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 때 발병이 되더라도 이 애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 나가면서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막 그냥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다든가 막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면역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 타이밍을 못 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만성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거든. 가려워서 긁어야죠. 긁다 보면 잠을 못 자지요. 그죠? 늘 몸 상태가 이게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쁜 것이 계속 악순환의 연속을 이루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삐뚤어지고 과격해지고, 예, 그 다음 때로는 막 대인기피도 일어나고 부정적이고, 그런 현상들이 그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성인은 어때요? 성인까지 안 가더라도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는 이게 긴 팔, 짧은 팔을 여름에 입고 싶어도 못 입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 수영장 한번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이게 보이거나 진물이 막 흐르거나 피부가 막, 이게 감염 질환이 아닌데도
상대방들은 막 그걸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은폐하고 살아야죠. 예, 그런 고통들. 그래서 이 피부질환, 건선이나 아토피로 인해서 당장 생명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정말 열악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이 참 대단한 겁니다.